고 백신을 개발하였으며 장기를 이식하는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장기를 이식하는 것을 넘어 장기를 직접 만들어가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의 장기를 직접 만들 수 있다면 왜 우리는 아직 인공심장이나 인공간을 이식받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왜 장기를 만들려고 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심장, 간, 신장과 같은 장기들은 크게 손상되면 스스로 완전히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기 이식을 통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1954년 세계 최초의 신장 이식이 성공한 후 심장, 간, 폐 등 다양한 장기 이식이 가능해지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기 이식에 두 가지 큰 장벽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장기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장기를 대기하는 명단자 수는 매년 수만 명에 달하지만 장기를 실제로 이식받는 사람들은 10% 미만입니다.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장기 때문에 하루에도 평균 7에서 8명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식에 성공하더라도 마주해야 하는 면역 거부 반응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외부에서 들어온 다른 사람의 장기를 침략한 침략자나 바이러스로 인식해 공격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환자는 평생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면역을 억제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몸의 방어벽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들은 평생 이 막대한 피해들을 안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필요한 장기를 직접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에서 나온 것이 인공장기입니다. 인공장기는 현재 구현하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계가 장기의 기능을 대신하는 기계식 인공장기가 먼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인공심장과 인공신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살아있는 세포로 실제 장기와 비슷한 조직을 만들어내는 바이오 인공장기가 있습니다. 현재 장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광받고 있는 분야는 바이오 인공장기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장기는 어떻게 만들까요? 인공장기의 핵심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공학입니다.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뼈대가 필요하듯 세포가 성장하기 위해서도 매달려 있을 기둥이 필요합니다. 이를 우리는 스캐폴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스캐폴드는 세포들이 살아가기 위해 짓는 아파트의 콘크리트 골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스캐폴드를 만들기 위해 의료용 녹는 실의 성분을 쓰거나 심지어 잎사귀에 인맥만 남겨 재활용하여 만들어내는 이런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스캐폴드 위에 세포를 얹고 성장시키며 새로운 조직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원하는 장기를 만들고 그 장기를 만들기 위한 충분한 세포들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기술이 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는 쉽게 말해 직업이 없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학생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 소방관도, 가수도, 혹은 그 이외의 것들도 될 수 있는 것처럼 줄기세포도 어떤 신호를 받느냐에 따라 심장세포, 간세포 등 모든 것으로 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자신의 세포로 만드는 유도 만능줄기세포, 즉 iPS 세포는 쉽게 말하면 세포의 시간을 거꾸로 돌려
다시 학생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세포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이제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포를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어떻게 위치하게 시키느냐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해 준 것이 이 유도 만능 줄기세포는 면역 거부 반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포들을 획기적으로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기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 3D 바이오 프린팅입니다. 일반 3D 프린터가 플라스틱을 활용한다면 바이오 프린터는 실제 살아있는 세포를 넣은 바이오 잉크를 사용합니다. 이 바이오 잉크를 층층이 쌓아 장기의 형태를 만드는 것이죠. 실제로 이는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상 환자를 위한 인공 피부나 눈에 시력을 되찾아줄 인공 각막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가노이드라는 미니 장기를 만들어 신약 개발이나 질병 연구에도 활발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인공장기 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완전한 인공장기를 이식받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완전한 인공장기를 이식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혈관입니다. 장기가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혈관이 세포 하나하나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기술로는 큰 혈관들은 만들 수 있지만 머리카락보다 가는 모세혈관망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짜내는 것은 현대공학으로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세포는 썩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큰 장벽은 신경 연결입니다. 심장이나 근육같이 움직이는 장기들은 우리 몸의 통제센터인 뇌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정확하게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달릴 때 심장이 빨리 뛰는 것과 잠을 잘 때 심장이 느리게 뛰는 것과 같이 말이죠. 인공장기를 이식했을 때 이 복잡한 이 복잡한 신경 전선들을 우리 몸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뇌에서 보내주는 전기 신호를 오차없이 알아듣게 하는 것은 여전히 까다로운 연구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자체의 복잡성입니다. 겉모습을 본따 만드는 것과 실제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간은 우리 몸에서 500가지 이상의 화학 반응을 동시에 처리하는 거대 공장입니다. 또 신장은 미세 필터인 네프론이 24시간 동안 피를 정화시켜야 합니다. 이런 다양한 세포들이 제각각의 일을 수행하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실험실에서 완벽하게 재현하기란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환자 개인에게 맞추기 위하여 드는 막대한 비용과 생명 윤리적 문제도 얽혀 있습니다. 결국 현재 바이오 인공장기의 목표는 장기의 모양을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 몸 안에서 제대로 기능하는 장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인류가 현재 인공장기를 직접 만드는 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조직공학, 줄기세포,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은 이 인공장기를 현실로 가져오기 위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상상으로만 존재했던 기술들이 현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젠가는 이 바이오 인공장기도 의료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주제 연구를 통하여 생명공학 분야를 계속하여 연구해서 인공장기라는 결과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연구를 통하여 인공장기가 그냥 단순한 미래 기술이 아닌 생명과학, 의학, 공학이 함께 만들어가는 기술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인공장기가 장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삶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꼈고, 이를 계속해서 연구하여 바이오 인공장기 분야에 기여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뜻을 확고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